자, 들어왔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겁나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도 제가 판단을 좀 해드릴 테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보내요.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경제론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문제를 봐요. 얘는 기출이 된 문제예요. 단 몇 번 기출됐습니까? 29년 동안 2번. 그럼 이 문제 유형은 권하는 유형입니까? 강사 입장에서 맨 나중에. 그러나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안에는 풀 수 있어요. 연습만 하면. 일단 문제를 좀 파악하셔. 탄력성에 대한 지금 계산 문제는 여러 번 시간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가. 유튜브에도 벌써 2개나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형태입니까? 시장의 상황 변화를 주고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아예 주고, 다시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시장의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문제가 있고,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아예 제시한 다음에 상황을 추정해 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유형입니까? 출제자가 탄력성을 제시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5, 그리고 상황을 뭔가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려워.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한 단계 낮은 문제인 요걸로 한번 보시자고. 일단 요게 이해가 돼야 요 문제가 이해가 돼. 자, 그럼 봐요. 뭔지 모르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상황을 추정할 수 있어야 돼. 상황. 지금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몇 배, 0.6배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적어져야 돼요. 이게.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소비량이 몇 배 바뀌는지를 측정했더니 0.6이라고 측정이 되더라. 이게 나와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또 소득 탄력성 0.5예요.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소득에 의해서.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몇 배 바뀌는 거예요? 0.5배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틀을 딱 해놓고 이제 출제자가 준 내용들을 분석해 보자는 말이야. 일단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피스텔 가격 5%. 그런데 중요할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수치 자체는 부호를 무시하는 거죠. 절대값을 씌워서 측정하니까. 그러나 상황은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5%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소비량은 5%가 상승했으니까 소비량은 감소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감소했니? 5%의 몇 배? 5%의 몇 배? 0.6배. 이게 5%에다가 0.6을 곱하면 3이 되잖아요. 3. 그러니까 가격이 5% 바뀌니까 소비량은 일단 3% 바뀌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도 바뀌었습니까? 소득이 또 4% 바뀌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소득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소득이 지금 4%가 늘었다고 돼 있어요? 늘었다고? 그러면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상제라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정상제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량은 늘어야죠. 소득이 늘었으니까. 플러스. 그런데 소비량이 몇 배 늡니까? 그러면 소득의 절반이 바뀌잖아요. 소득의 절반. 네,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2%.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은 3%가 감소하고 소득에 의해서는 결국 소비량이 2% 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탄력성의 조건이라면. 그러면 전체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전체 소비량은 결국 전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1% 마이너스
1%죠. 그러니까 1%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항상 이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틀을 기억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맨 첫 단계. 항상 소비량에 동그라미를 치고 가격의 몇 배입니까? 이걸 찾을 수 있어야죠. 자, 오늘은 그건 생략하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준 문제를 보자고요. 이 문제죠. 이 문제. 이게 오리지널 문제예요. 분명히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거니까 요것이 딱 상황이 나와야 돼요. 요것이 이렇게. 네, 요것이. 자,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0.6 이렇게 측정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5 이렇게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하고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는 거예요. 즉 전체 소비량이 1% 감소했다는 건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고 소득에 의해서도 소비량이 동시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소비량은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소비량이잖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지금 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 그럼 소비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비량이. 일단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소비량은 줄여야겠죠. 마이너스. 근데 몇 프로가 바뀝니까? 5%에 몇 배? 0.6배. 5%에 0.6배. 5, 6, 30. 3%. 이게 가격이 5% 바뀌었으니까 소비량은 지금 3%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또 바뀌어가지고 소비량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정을 해라는 거예요, 추정. 그럼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은 얼마가 바뀐 건가요?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은 2% 늘었다고 봐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그럼 결국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득의 절반이 2%잖아요. 소득의 0.5배, 절반 2%니까 소득은 4%겠구나. 4%죠, 4%. 자, 그런데 4%가 늡니까 줍니까는 뭘로 봐야 돼요? 소득이니까. 정상제냐 열등제냐로 봐야죠. 자, 얘는 단서가 오피스텔은 정상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죠. 플러스 소비량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소비량은 4% 늘어야만 전체 소비가 1%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만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하실 분은 연습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를 2개를 주셨어. 나머지는 이론 문제 3개고.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이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아파트. 자,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반드시 재와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원래 이 문제는 요게 빠져 있어요. 그냥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만 줬어요. 그럼 이신청감이죠. 아파트 수요라 해야 돼. 아파트. 그럼 아파트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줬으니까 자, 일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가격 탄력성은 요게 정의죠. 아파트 가격이 바뀔 때 아파트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이 가격의 몇 배? 0.8배 바뀐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아파트 수요야. 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추정을 해줘야죠. 상황을. 그리고 얘가 0.2로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탄력성 줍고 상황 맞추라는 거니까 출제자가 준 상황만 지금 맞춰보면 되죠.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5% 인상됐다고 돼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5% 인상. 그러면 일단 아파트 가격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걸 해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5% 인상됐어요? 그럼 아파트 소비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소비는 감소해야죠. 그리고 5%에 0.8배. 58에 44%. 소비는 4% 감소하는 거예요. 4%.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문제를 더 읽어보자고요. 이때
아파트 소비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소비량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거죠. 즉 아파트 가격에 의하면 아파트 소비가 마이너스 4%가 감소하는데 이 아파트 소비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소비가 어떻게 돼야 종전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4%가 여기서는 늘어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이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얼마가 변화돼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자, 얘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 4%가 다세대 주택 가격의 절반이에요. 0.2배. 아니 절반이 아니라 0.2배야. 5분의 1. 그러니까 다세대 가격의 5분의 1이 4%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5배 하면 20%죠. 20%. 20%. 그리고 얘는 대체관계라고 대체관계라고 생각해야죠. 왜 대체관계라고 해야 돼요? 여기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체 탄력성이니까 따라서 변해야죠. 그래서 플러스 20%. 그러니까 이 아파트 소비량 4%는 20%의 5분의 1이죠. 5분의 1. 네, 그래서 정답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20% 상승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면 얘는 못 푸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본 수업 자료를 다시 보든지 탄력성 계산하는 기초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든지 이걸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말 문제 좀 보자고요. 말 문제도 자, 1번 같은 지문은 이거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수준이 아닌데 계속 어딘가 모의고사를 내요. 자, 이거 보세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일 때 마이너스 2는 중요찮아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직선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라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럼 보셔. 요거 자, 여기가 가격대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 우리 수요 공급이죠. 자, 만약에 똑같이 가격이 10% 오른다고 해보자고요. 10%.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1억 원이라 제가 수업 중에는 이걸 1억 원이라고 했을 거야. 1억 원. 적어보죠. 1억. 잠시만요. 뭐 오류 먹었어요. 자, 여기가 1억 원대라고 해보자고요. 1억. 자, 그리고 또 밑에 1,000원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1,000원대. 여기가 1,000원대라고 하자고. 이렇게 1,000원대. 1,000원대. 그럼 이제 논점이 끝나는 거야. 1,000원. 자, 똑같이 가격이 10% 오르더라도 1,000원대에서 가격이 10% 오르면 얼마예요? 아이고 100원 껌값이야. 근데 1억 원대에서 10% 오르면 1,000만 원이야. 그럼 소비자 행동이 다르겠어, 같겠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수요 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 가격을 어느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느냐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즉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바뀝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바뀌는지. 근데 요거 보세요. 1,000원대에서 10% 오르는 거랑 1억 원대에서 10% 오르는 거랑 엄청난 소비자의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동일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아이고 2번은 요게 보여야 돼. 우리가 저번주에 아주 열심히 했던 거죠. 총수입.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기업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 소비자가 탄력, 똑똑하면 가격을 낮추는 거고 소비자가 비탄력, 안 똑똑하면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자, 소비자가 탄력적, 똑똑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총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인하해야죠. 인하했네. 그러니까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요놈이 틀렸어.
총 수입을 증가시키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좋은 전략인 거죠. 좋은 전략.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또 수업 중에 겁나게 제가 했던 거예요. 일단 3번은 계산 문제 같지 않잖아요. 제발 수치는 필요할 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제 가격 수치 읽지 말고 전투력 30% 깎이니까 X제 가격이 인상되자 Y제 Y제? 이게 논점이잖아요. X제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Y제가 나오면 항상 출제 논점은 X제인 너와 Y제인 너는 무슨 관계니? 수업 중에 드라마에서 정우성이 주인공으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다니엘 헤니가 나와. 그러면 헤니는 왜 나왔을까? 드라마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거라니까. X제 가격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Y제가 나오면 X제와 Y제는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제 가격이 인상되자 Y제 소비가 따라서 상승했잖아요. 대체 관계인 거예요. 대체 관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탄력성까지 측정하라고 했으니까 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2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항상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관계, 따라서 변하는 대체관계는 플러스 값.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옳은 거. 대체관계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응이 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집니다. 자, 시험장에서 요건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문구야. 이런 식으로는 경제학이 잘 주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했니? 이게 뭐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을 요 문제 만드신 분이 꼬아놓은 거야. 측정 기간이 장기가 되면 항상 탄력적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기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시간이 경과돼서 적응이 됐대. 그럼 소비자는 똑똑해져? 안 똑똑해져? 똑똑해지겠죠. 이게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것이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소비량의 변화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인 거죠. 즉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오르면 제일 처음에는 가격 인상에 무서워서 소비량을 많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가격이 올랐을 때 시간이 경과될수록 적응이 됐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는 정상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논란거리가 좀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아무튼 요런 거 보지 마셔. 이런 거 보면 진짜 이제 답답한 거야. 그냥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냥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또 질문 주셨어. 별도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말은 경제학에 쓰지 않습니다. 왜? 소득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0보다 큰 양수라면 정상제, 음수값이 나오면 열등제. 이게 비탄력적인 제하가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이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등제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3번 하나. 이건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한 문제니까 딱 3번, 2번 요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는 지문들이에요. 요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버려. 우리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매매 수요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합니다. 아이고, 땡큐죠. 바로 증가한다죠. 근데 이걸 지금 질문 주셨어. 이걸 이렇게 빨간 편으로 이렇게 체크를 주셔서. 이거 강의를 지금 제대로 안 들으신 거지. 항상 동시에 두 가지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바뀌면 거래량의 변화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수요의 증가가 되면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와 공급 뒤에 있는 변화가 거래량을 그렇죠. 시사하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건 소비자도 거래를 늘리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리니까 반드시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근데 가격은 알 수 없는 거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지만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자, 우리 유튜브로만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은 요 동시에 바뀌는 게 질문에 있을 거예요. 질문 유튜브 동영상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런 걸 균형의 변화를 찾는 문제죠. 균형의 변화를 찾는 문제. 그런데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을 줬어. 이게 바로 탄력성 응용의 두 번째.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공식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의 형태고 비탄력이라는 세 글자가 있으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점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변하지 않네? 맞았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죠. 요거 옳은 지문이에요. 요것도 옳은 지문, 요것도 옳은 지문. 자,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공급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잘 보셔야 돼. 공급곡선의 이동입니다. 공급곡선의 이동입니다. 그럼 이게 공급곡선의 이동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급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이거 공급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요 놈이 생각나야죠. 요거 동일한 공급곡선 위에서 요 구체적 생산점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 양의 변화가 맞죠. 이것도 맞았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더덜 문제네요. 더덜. 그럼 해석은 이러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한다. 근데 얘의 논점은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덜 상승해야죠. 덜. 암기 코드는 항상 고기는 더덜 문제라면 가운데를 보고 가운데가 탔네. 그러면 더 먹어, 덜 먹어. 덜 먹어야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일명 더덜 문제죠. 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입니다. 장기에 더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더덜 문제. 이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것들 싹 합쳐놨어요. 싹. 자,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개수를 찾으라. 또 참. 옳은 개수를 찾으라 그러지. 뭐하러 이렇게 틀린 개수를 찾으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OX로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뭐 그럴듯하네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그 다음에 옳은 거.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0보다 작습니다. 소득 탄력성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값이라는 음수값이니까 열등제가 되겠죠.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 자,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옳은 지문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지문은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예. 근데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수직선. 그러면 수직선의 형태가 되면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양의 변화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수요량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죠. 수직선. 그러니까 얘도 뭐 틀렸다고 하기는 뭐하네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의 소비가 늘었어요. 아파트가 나오고 빌라가 나오면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니? 투자와의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소비가 따라서 늘었네요. 대체 관계네요.
대체 관계는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이 되고 이거야. 옳은 지문. 자, 정리. 리을번 지문은 삭제. 이건 주관이 조금 반영된 어떤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수준도 그렇게 쉽지 않고. 자, 요 정도. 자, 경제론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만, 경제론은 항상 제가 당부하는데, 범위를 정해야 돼, 범위. 요새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경제론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범위를 딱 정해서 요것 정도 나오면 맞추고, 내가 준비한 데서 안 나오면 여기는 넘어가도 돼. 이게 우리 전략이었죠. 그 대신 어디에 틀리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단순 암기 사항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경제, 투자, 감정, 평가론의 3방식. 이런 것들은 좀 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